혹시 만에 하나 저처럼 그런 딱한 지경에 매일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고 매일 차 사고가 나고 매일 나쁜 병을 진단받고 또는 하는 일이 망하고 그러고 계신 어떤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멈추십시오.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납니다. 만약에 다치는 상상을 해요. 사고가 나서 막 다리가 막 어떻게 크게 다쳐? 그러면 이 몸도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는데요. 진짜로 다치는 것과 진배 없는. 제 타고난 성향의 불안 정도는 작은 불씨 정도였다면 거기에 제가 계속 연료와 산소를 공급하고 부채질을 하고 또 땔감을 넣어서 장작불을 활활 그러니 몸도 활활 염증에 불타고 있었죠. 안녕하세요. 4월 19일 금요일인데요. 나뭇잎이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을 맞아서 움직이면 와 얘네들이 진짜 살아있구나 살아있네 가 느껴집니다. 솔솔 바람이 아래에서부터 불어 올라와 2차 오르막까지 다 올라왔어요. 무지 덥습니다. 그러나 바람이 시원 그늘도 시원 공기는 달콤 아 좋다.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. 꽃 한 송이에도 그렇게 신나 하더니 아유 배가 불렀지 배가 불렀어. 꽃이 천지고 이 나무 풀떼기에다가 이게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. 이렇게 이쁜 애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때보다 덜 즐거워하네. 인간이 그런구나. 배가 불렀어 배가. 우와 아니에요. 배 안 불렀습니다. 늘 경이롭고 멋있습니다. 아유 좋다. 내 거북이 바위. 진짜 거북이 같지 않아요? 응? 여기가 얼굴. 그죠? 귀여워.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여기도 아팠고 저기도 아팠고 허리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잇몸에다가 턱도 안 좋았다 그러지 두통에다가 뭐 관절 발목 손목 손가락까지 눈도 안 좋았고 눈 건조증 입마름 도대체 몸에 성한 데가 없다는데 뭐 그렇게 아플 수가 있나?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.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그렇게 아픈 거야? 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. 한 3, 4일 전 제 단골 식당 사장님께서 제가 산에 갔다 오는 걸 되게 반가워라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세요. 오늘도 산에 갔다 왔어? 이러면서. 그런데 뭐 지금 산에를 그렇게 어떻게 매일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몸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매일 갈 수밖에 없어요. 산에서 나와가지고요. 그랬더니 너 어디가 그렇게 아팠어? 이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. 아마 그래서 그랬나? 제가 두 가지였어요. 몸을 너무 혹사했고 막 써먹었고 그리고 마음을 너무 고문했어요. 맞네. 고문이었어요. 고문. 마음은 매일 고문당하는 것 같은. 우선 몸은 6년 네 못해도 6년을 정말 혹사를 했습니다.
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제 제 사업을 열면서 자영업자입니다. 자영업자. 네. 네. 그래서 그거를 열면서 어떻게든 자리 잡고 성공시키려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저를 갈아 넣었어요.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고 일을 2가지씩 만들어서 하고 안 해도 될 것까지 더 하고 네. 거의 주 6일을 6년을 근데 그 시간 중에 주 7일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한 적도 되게 자주 있었고요. 몸이 다 갈려 나간 거죠. 여기저기가 너무 혹사했어요. 그리고 우리 그런 말 많잖아요. 긴 여행을 갔다 와서 아니면 힘든 이사를 끝내놓고 또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 몸이 아프더라. 제가 그랬어요. 긴장해서 버티고 이 악물고 매일매일을 해내고 그랬을 때보다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뭐 매일매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수입이 나기 시작하니까 몸이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. 지금 방금 재채기가 나고 그리고 오늘 목소리가 좀 걸걸하네요. 그 미세먼지 이틀 여파. 근데 오늘도 그렇게 제가 운전해서 오면서 보니까 약간의 노리끼리한 게 공기 중에 있긴 하던데 아마 그게 이제 한 3일째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어머 되게 예쁘다. 우와. 네. 그렇게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. 손수건까지 다림질을 하는 그 못된 성격이에요. 얼마 전에 정발산 갔던 그 영상 올려드렸잖아요. 그날 친구가 이렇게 옷을 조금 덜 단단히 입고 와가지고 살짝 추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른 손수건을 꺼내서 그 목에 스카프처럼 두를 손수건이랑 발 닦을 손수건을 이렇게 줬어요. 그랬더니 저를 딱 째려보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저라는 인간을 정말 잘 알잖아요. 엄마 다음으로 많이 알걸요? 저한테 한마디 정말 진심을 담아 째려보면서 다렸냐? 발 닦을 손수건을 들고 흔들면서 다렸냐? 또 그랬냐 이거죠. 그래서 예. 그렇게 뭐 하나 이런 걸 꼴을 못 보고 조금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내려놓고 손수건도 이제 안 다리려고 그때 이후로 자꾸 다림질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지금도 다리지 않은 손수건 주머니에 넣어 갖고 왔어요. 네. 그렇게 이제 몸을 너무 써먹었고 과로했죠. 과로. 그리고 마음을 고문시킨 건 뭐냐, 늘 걱정, 불안, 그런 게 뭐가 잘못될까봐, 누가 가족이라도 아프기라도 할까봐, 또는 내가 아파서 큰일이 벌어질까봐,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할까봐, 어디라도 갔다가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그런 상상을 늘 하곤 했었어요. 늘.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몰랐죠. 그게 얼마나 나를 죽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. 저기 사람 계시네. 나 계곡에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. 내려왔고요. 제가 늘 가던 계곡, 거기는 사람이 계셔서
영상을 찍기가 곤란해서요. 조금 더 올라가기로 합니다. 물소리. 그래서 걱정이 많고 불안도가 높으니까 맨날 머릿속에 엄마가 뭐 요즘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그러다가 저러다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디가 아프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고, 어디서 또 주워 듣고 본 건 많아. 의학 정보 너무 봤어. 뭐 이러다가 이렇게 하면은 독, 죽음, 사망, 이건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뭐 그런 거 많잖아요. 그래서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저를 불안하게 했던 게 있어요. 치아 이런 거 잘못 방치하면 이제 가자. 거기로 균이 들어가서, 잇몸으로 균이 들어가서 심장에까지 들어가서 심장 마비로 죽을 수 있다. 네, 그런 것들.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것도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염려증, 의심증, 불안증 환자. 그것도 중병이더라고요. 제가 겪어보니까 그 큰 병이에요, 그거. 진짜 농담 아니고. 시원해. 시원해. 그러니까 이제 막 시나리오가 써지는 거죠, 혼자서.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, 내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, 뭐가 어떻게 되고, 또 내가 많이 아파진다면 뭐가 어떻게 되고, 응급실에 실려가겠지? 그 다음에 무슨 병 진단받고, 드라마에서 본 거. 그런 나쁜 상상을, 또는 뭐 하나 제가 잠깐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제가 운영하는 게 피해를 당하거나, 아이고, 좀 전에 돌에서 이렇게 기우뚱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운영하는 게 망해버리면 어떡하지? 그 다음엔 어떡하지? 그러면 나는 김밥집을 할까? 뭐 이런 이상한 상상 매일 그렇게 습관처럼 나를 대비해준다고 보던 의학 정보, 막 과도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그런 경고, 의사의 경고, 이런 것들 너무 보지 않는 요즘이 저한테 그것도 또 도움이 된다는 걸 요즘 깨달았어요. 저는 그랬어요. 너무 많이 봤어. 그러니까 그런 이런 신호, 췌장암의 신호,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눌러보고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갖다 붙여보고, 나도 그런 거 같아. 큰일 났어. 뇌졸중? 으이구, 췌장암 스티브 잡스 죽었지. 뭐 이러면서 이렇게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. 그러니까 제 타고난 성향의 불안 정도는 작은 불씨 정도였다면, 거기에 제가 계속 연료와 산소를 공급하고 부채질을 하고 또 땔감을 넣어서 장작불을 활활, 그러니 몸도 활활 염증에 불타고 있었죠.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과도하게 자극적인 정보를 꿀꺽꿀꺽 수집해 다니고, 그리고 타고나는지 길러졌는지 상상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상상력과 결합을 해서 저는 매일 가족이 크게 아프고, 내 사업이 망하고, 내 친구가 떠나고 싸우고, 그리고 나까지 중병에 걸리고 대수술을 받고,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, 매일. 그러다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. 그 상상, 걱정, 불안, 특히 상상, 그거를 하는 순간 내 몸은 실제로 그 일을 겪은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래요. 만약에 내가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했어. 그러면 만약에 다치는 상상을 해요. 사고가 나서 막 다리가 막 어떻게 크게 다쳐? 그러면 이 몸도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는데요. 진짜로 다치는 것과 진배 없는.
와, 그 말을 듣고 내가 어쩌고 있나가 깨달아졌어요. 그때부터 그거를 없애려고, 그것도 정말 고질적인 오래된 습관이고, 그러다 저의 성향으로까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. 그리고 요즘에도 조금 나쁜 자극, 나쁜 소식이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막 뻗어나가는 제가 보여요. 근데 다행인 건 이제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깨닫는다는 거죠. 그래서 멈춰, 안 돼, 그만 가, 됐어. 근데 그게 이제 안 멈춰지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매일 와서 숨 쉬고 같이 호흡하는 이 나무들을 생각을 합니다. 나무를 끌어안고 마음이 평온해졌던. 특히 제가 오죽하면 내나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. 그 내나무의 이파리가 그 휘황찬란하게 연두색이 막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그 장면 상상하거나 사진이라도 꺼내보거나 산에서 찍었던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뭘 보는 게 안 되면 상상이라도 머릿속에 그렇게 해서 멈춰버립니다. 그러니까 과로와 못된 상상으로 내 몸을 갈아대고 내 마음을 고문하고 있었죠. 그게 안 아플 수가 있나요? 전신이? 그랬습니다. 네. 아니 어쩌다 도대체 뭘 했길래 몸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궁금하실지도 몰라.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저처럼 그런 딱한 지경에 매일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고 매일 차 사고가 나고 매일 나쁜 병을 진단받고 또는 하는 일이 망하고 그러고 계신 어떤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멈추십시오.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납니다. 멈추세요. 네. 멈추는 순간 그 시간과 그 공간으로 나무 향기, 새소리, 미래에 대한 희망, 나에 대한 자신감으로 다시 차 올라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맨발 하면서 아유 세상은 참 재밌는 곳이에요. 그쵸? 이러고 다닐 수가 있어요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네, 여러분 혹시 나쁜 상상, 미래를 대비한답시고 불안한 걱정 너무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네, 어떻게 멈춰야 될지 본인만의 방편을 꼭 오늘 하루 생각해 보세요.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 장소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.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잘 살펴보면 나야 나 하고 뿅 나타납니다. 그래서 그 엑스칼리버의 검을 맞나? 마음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갖고 다니시면서 나쁜 생각들은 쫙쫙 끊어내십시오.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. 전 월요일에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